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부산입니다. 지난 9일 해운대 달맞이 공원에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화재 원인이 한때 등산객의 담뱃불이라는 추정이 나오기도 했지만 알고 보니 12월 중순 개통을 앞둔 블루라인 파크 내 관광체험시설 스카이캡슐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산불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산불로 울창했던 해운대 달맞이 공원 내 숲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나무들은 검게 그을렸고 해안 산책로 주변으로 탄내가 코를 찌릅니다. 이곳에 화재가 발생한 건 9일 오후 1시 30분쯤. 부산은 13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근 해변 산책로를 걷던 시민의 신고로 1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았지만 화마의 흔적은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소방과 해운대구는 이 산불 원인이 12월 중순 개통 예정인 블루라인 파크 내 관광 체험시설 중 하나인 스카이캡슐 용접 작업을 하다 불꽃이 야산으로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습니다. 처음 산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등산로 입구가 아닌 해변 열차 인근 절벽인데 얼마 전 해변 열차 탈선 사고도 있었던 터라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도 큽니다. 스카이캡슐 개통을 앞두고 용접하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다는 한 시민은 안전 불감증을 지적합니다. 용접할 때도 모타를 돌리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옆에 주민들이 불똥 튀어도 절단기라든가 불똥이 튀어도 그냥 아무 방책도 없이 그냥 지나다니고 영업 이익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인데 결국은 이 달맞이 고개의 아름다운 이거 불났다는 취재진이 현장을 찾았을 때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시설의 궤도 이음부에서 작업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블루라인 파크 관계자는 불꽃이 옹벽을 넘어 화재가 발생해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을 잡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까지 불었다면 큰 불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난 10월 문을 연 블루라인 파크에서는 불과 개통 이틀 만에 해변 열차 탈선 사고가 일어나 안전성 문제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습니다. 관광객과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된 안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곧 상업 운정에 들어가는 스카이캡슐의 안전점검을 보다 강화하여 인재로 인한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소방은 이번 산불과 관련해 관리 감독이 부실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 정확한 산불 책임 규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0대가 가장 많지만 사망자 수는 80대가 가장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령층에게 치명적이다라는 이야기인데 부산대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더 치명적이라는 새로운 근거를 내놨습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유행으로 최근 하루 확진자 수가 600명 내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보다 노령층에서 치사율이 높습니다. 실제로 12월 8일 0시 기준 지금까지 국내 확진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확진자 수는 20대가 약 19%로 가장 많은데 사망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60대 사망자 수는 64명, 치명률 1%인데 70대는 사망자 174명으로 치명률 약 6% 수준, 80대 이상은 사망자 282명으로 치명률이 17%에 달합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문유석 교수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노령층과 만성질환자에게 이렇게 높은 치사율을 나타내는 새로운 근거를 내놨습니다. 연구팀은 노령층이 젊은 층에 비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몸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역할하는 수용체가 적지만 오히려 치명률이 높은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세포 내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해 바이러스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체내에서 관리가 가능하지만 노령층의 경우 세포 스트레스에 과도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지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스트레스 반응을 갖다가 오히려 유발을 하게 되고요. 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능력 자체가 오히려 잘 관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염증이 촉발되어지고 그래서 치사율이 높은 것으로 연결될 수가 있겠습니다. 문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백신 개발과 더불어 실제 치사율이 가장 높은 노령층과 만성 질환자의 감염에 대한 새로운 치료 전략과 약물 개발이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제는 일상적인 공간까지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마스크와 손 씻기를 통한 1차적 예방뿐만 아니라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을 키우는 생활 습관도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7조 원 이상의 국비를 확보를 했습니다. 공들였던 사업이 3수, 4수를 거쳐 예산이 확보된 경우도 있는가 하면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사업도 있었습니다.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사업, 차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시의 내년 최종 국비 확보의 규모는 7조 7,22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적정성 검토 용역비 20억 원과 당초 정부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다가 소관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도시철도 1호선 전동차 교체비 200억 원이 올해 처음으로 반영됐습니다. 이외에도 정부 예산안에는 전액 미반영된 조선해양 경량 고성능 소재 혁신 플랫폼 구축과 자원 순환 사업 클러스터 구축 사업의 국비를 일부 확보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또 2017년부터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던 다목적 소방정 도입을 위한 설계비 13억 원이 4수 끝에 정부와 국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부산 지역은 불이 날 경우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 물질을 실은 선박이 2018년 기준으로 11,800여 척 입항해 전체 입항 선박의 20%에 육박하지만 이런 대형 선박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진압할 수 있는 소방정이 한 척도 없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소방정은 모두 연식이 20년이 넘어 대형 선박 화재 대응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부산시는 다목적 소방정 설계비를 확보한 만큼 도입의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투자 분야 사업의 신청 대비 확보율이 86%라는 역대 최고 반영률을 기록을 해서 우리 시가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 역점적으로 건의한 주요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되는. 반면 부산시가 역점 추진한 부산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인 경부선 철도 지하화 등 시설 효율화 관련 예산 30억 원은 전액 삭감됐습니다. 현재 경부선 지하화 관련 연구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년 6월 용역 결과가 나오면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지만 재보궐선거 등 정치적 이슈에 따라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마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부마항쟁 기념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왔지만 건립과 관련한 용역비도 내년도 국비 예산안에 전액 미반영됐습니다.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감액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용역비는 국회의 막판 진통 끝에 기사회생하면서 국비 확보에 기대를 모았지만 결국 기획재정부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코로나 시대 비대면 경제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전담팀을 꾸리고 5,200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합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안수민 기자가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 1년여. 일상생활 곳곳이 달라졌는데 특히 소비와 경제 활동의 비대면 전환이 급격합니다. 이 같은 변화 속에 부산시가 비대면 경제 육성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변화된 트렌드에 맞춰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느냐가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하는 관건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부산 경제 체질 전반을 비대면 경제로 신속히 전환시키고자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을 선도적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부산 경제 주체들의 온 오프라인 연계 사업 구조 구축과 경제 행정 분야를 아우른 비대면 서비스 강화 등 3개 분야 12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부산시는 우선 비대면 유통 등 국내외 연관업계와 손잡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개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 차원의 공공 모바일 마켓 앱도 구축합니다. 비대면 분야의 유망한 벤처,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되는데 거점 시설을 조성하고 6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신설해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신원인증이나 수도검침 등 공공부문에도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 시는 오늘 말씀드린 비대면 경제 육성 계획의 추진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비대면 경제팀을 신설을 하고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비대면 경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길 예정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2024년까지 5,200억 원을 투입해 82개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 당장 내년에는 스마트 물류시설과 이커머스 입주시설, 창업지원시설 등이 한데 모인 전자상거래 특화구역 조성과 소상공인 디지털 경영 시스템 구축 사업 등에 1,200억 원 상당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가덕 신공항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습니다. 지지 선언이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에 안수민 기자입니다. 전국 14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울경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 건설을 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한 번 과거에 발목 잡혀 국가 백년지 대계의 출발을 지연시킬 것인지 지역주의 덫에 갇혀 다 함께 소멸의 길로 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이제 모든 논란을 접고 가덕 신공항 건설 향해 매진합시다. 이제 가덕 신공항은 일각에서 주장하듯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결정도 경제성을 도외시한 몰지각한 지역 이기주의도 아님을 다시 한번 밝히며 더 이상의 억측과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가덕 신공항 건설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막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방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은 점점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미래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합니다. 부산시는 전례 없는 연대 지지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가덕 신공항을 조속히 건립하기 위해 힘을 쏟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이날 선포식에서는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가덕 신공항을 패스트 트랙에 태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다행히 지금 국회에서 여야가 합심해서 특별법을 발의를 하며 논의를 진척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137분의 의원님들께서 특별법 제정을 발의해 주셨고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통과시키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인천시의회에서는 가덕 신공항 지지에 대한 지역 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이날 선포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에서는 14개 시도의회 의장의 가덕 신공항 지지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이른바 비혼 출산에 대한 논의에 불을 지핀 방송인 사유리 씨. 이렇게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하는 경우는 아니더라도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꾸준히 늘면서 10명 중 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무엇보다 결혼은 개인의 자유고 특히나 출산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유 측면이 더 중요하지 않나. 네. 이번 특히 사유리 씨 일을 통해서 국가가 개인의 출산이나 여성의 출산에 관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직접 자기 스스로 아기 낳을지를 결정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68%,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32%였습니다. 그러니까 10명 중 3명은 결혼만 하고 아이는 낳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교육비 지출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주택 비용도 너무 올라서 아이들이 좀 적절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려면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거주를 해야 될 텐데 집값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그렇다면 결혼과 동거에 대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다른 환경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성격이 안 맞으면은 다시 또 이혼을 하고 다시 또 결혼을 하고 이게 좀 되게 힘들 것 같아서 저는 대찬성이에요. 마음 맞는 사람끼리 같이 살고 싶으면 살 수 있는 거고, 또 결혼을 하기 전이나 아니면 결혼 안 하더라도 미리 그 사랑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전 단계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게 완성인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살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10명 중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년 전에는 46%였는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결혼 생활은 당사자보다 집안끼리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라는 의견은 어떨까요? 결혼해서라든가 결혼해서 집안 차이가 나면 조금 이제 티격태격하다 보면 일이 커질 수도 있고, 또 재정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맞아야지 좀 더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의 의견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본인의 인생은 본인이 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의 의견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절반이 동의했고 절반은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동의 의견은 남성이 여성보다 4%포인트 많았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결혼은 꼭 해야 하고 결혼하지 않은 동거는 안 되며 결혼하고 아이를 꼭 낳아야 하거나 결혼하지 않고 출산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은 수십 년 뒤에는 아예 통용되지 않는 낡은 사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이 부산 지역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전환 대응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상당수가 관련 인력이나 예산을 이유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산업과학혁신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19일까지 부산 지역 제조와 서비스, 유통, 물류 분야 중소기업 103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 이해하는 업체는 60곳이었고 디지털 전환을 준비하거나 대응하고 있는 기업은 45곳이었습니다. 또 복수응답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디지털 전환을 적극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회사 내 관련 역량이나 인력 부족이 26%로 가장 많았고 경영진의 예산 투자와 이행 부족이 뒤를 이었습니다.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수집과 활용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장군이 내년도 예산에 국시비 2,458억 원과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1,000억 원 등 모두 3,458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국시비는 지난해 확보액보다 176억 원이 늘었고 보통교부세도 지난해보다 370억 원 증가했습니다. 기장군은 국비 확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한 결과라며 각종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해운대구가 내년 2월까지 겨울철 복지 위기가구 집중 발굴과 지원 기간을 운영합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돌봄 서비스 공백이나 고립 등 위험 요인이 늘어남에 따라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발굴 대상은 단수나 단전, 건강보험료 체납 상황에 놓인 위기가구, 코로나19로 실직이나 일자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 등입니다. 구는 18개 동에 현수막을 걸고 복지정보지나 희망엽서를 배부하는 등 주민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의 스카이라인을 관리하기 위한 기준이 제정됩니다. 부산시는 지난 6월 시작한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높이관리 기준 수립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주거, 준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 용도지역별로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정하고 부산의 경관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조망 대상을 정해 구체적인 기준을 따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 높이계획관리 운영지침을 마련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